안녕하세요. 제조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제 주력 종목인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때 70만 원이었는데 지금 77만 원까지 오르면서 여러 동안 강하게 오르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제가 최근에 미국 주식도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미국 주식 채널은 따로 팔 예정입니다. 뒤에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주력 종목은 국내 주식이니까 혼돈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장 시작하는 시간은 일단 1월 2일 개장입니다. 1월 2일 개장이고 10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시 호가는 9시 반부터 9시 40분까지고 호가는 9시 40분부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선물은 1시간씩 미뤄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원래는 9시에 장 시작했다가 지금 15분 땡겨진 거 아시죠? 자, 오늘은 일단 큰 흐름을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바이오가 왜 좋은지 그리고 개별 종목 두 가지가 왜 좋은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너무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대별 흐름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 섹터를 나누어서 설명을 쭉 해놓은 겁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일단 코로나 때 확장되었던 경제가 멈췄다가 다시 회복되는 국면에 있다가 결국에는 소프트 랜딩이냐 아니면 레이트 리세션이냐, 경착륙, 연착륙 뭐 이런 안전적으로 착륙을 할 거냐 아니면은 그런 착륙을 둘째 치고 늦은 경기 후퇴가 올 것이냐, 이렇게 확장 국면을 거치다 보면 반드시 리세션이 오는데 이 FMC 지난번인가 지지난번 FMC에서 이번 23년 연말로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된다라고 했다가 이게 미뤄질 것이다라고 FMC에서 공식적인 성명서를 발표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는데 일단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성장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고용은 잘 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기업들은 차별화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인가를 놓고 봤을 때 1월 30일에서는 동결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 3월 20일 FOMC에서는 피벗으로서 금리 인상 그리고 동결 그리고 꺾이는 첫 단추가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바로 3월달까지의 그런 현재까지의 컨센서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4년 이익 추정치인데요. 제가 S&P 업종별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S&P 전체로 봤을 때 내년 12개월을 앞서 전망을 하게 되면 10월 달에는 11% 정도 오를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그러나 평균은 대략 10% 이상 정도 성장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익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조금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IT에서 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바이오, 건강관리에서 지금 주목받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걸쳐 있는 것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의 관심도가 떨어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누가 봐도 IT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미 나스닥이 70% 가까이 오른 상태에서 더욱 먹거리가 있다, 더 크게 오를 것이다, 더 3배, 2배, 뭐 레버리지까지 써가면서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이익 추정치 근처에 있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업종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여기 어려운 내용들을 뭐 시간 되시면 잠시 멈춰두고 정리해서 보시면 좋겠지만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 영업이익은 55.5% 증가합니다. 전체 코스피로 봤을 때. 그리고 매출은 75%나 증가합니다. 반드시 24년에 시장은 좋아질 것이고 그 좋아질 시장에 어떻게 투자 대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둘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요겁니다. 실적 가시성과 모멘텀에 이거한 실적 소거법으로 대안을 압축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정리해놨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이끄는 것은 기업 개별적인 호재도 있겠지만 테마가 있어야 돼요. 테마에서 대장줄 찾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테마를 고르게 되면 실적을 봐라. 그리고 계속해서 갈 것인지 이 추진력이 있는지를 봐라. 없다면 제거 하면서 소거법의 형태로 좀 주식을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소거할 것인지 업종부터 먼저 봤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긴축 발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금리 인상할 거야 했던 FOMC가 그래 금리 인하를 해도 되겠다라는 가이드를 밝힌 것이 결국 10월 발작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주가들의 업종별로 퍼포먼스를 봤더니 상당히 상식적인 측면에서 좀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보시면 경기가 확장되는 측면에서 여러분 통신 관심 있으신가요? 어차피 통신비 뻔하고요. 음식료 뭐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습니다. 생활용품 큰
비중을 차지하기 어렵고요. 내구재는 조금 의외긴 한데, 그다음 보험이나 미디어는 아니고 디스플레이는 전통적으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특히 강합니다. 특히나 이 디스플레이 쪽은 LG 디스플레이나 LG 생활건강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있는 두 개의 큰 종목 중에 하나들인데, 여기는 이익이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익이 크게 개선되는 종목들은 의료와 운송, 자동차, 소프트웨어 제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율주행 같은 거는 약간의 지금 관심도가 떨어져 있지만 분명히 한번 시장의 테마는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 쪽의 퍼포먼스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23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3년을 보면 뻔해요. 여기 보시면 1년간의 수급을 숫자로 나타낸 건데, 여러 가지 차트도 있겠지만 이게 제일 직관적이고 제가 보기 편한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전기전자 업종이 나머지와 비교했을 때도 엄청나게 큰 숫자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거고, 23년은 소재, 장비, 부품, 소부장의 한 해였습니다. 제조업에 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이끌었고,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는 결국 금융업이나 보험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지주회사다 보니까 결국 에코프로 밑에 에코프로 BM 뭐 쭉쭉쭉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주회사다 보니까 금융업으로 분류되고, 시총을 아무래도 코스닥에서 1, 2위를 다투다 보니까 여기에 금융업도 포함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24년을 놓고 보면 이제 눈에 확 띄는 게 바로 의약품입니다. 턴어라운드를 했어요. 23년에 누가 사실 의약품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코로나 끝나고 나서 오히려 더 큰 투매, 더 큰 실적들이, 그동안 뻥튀기 됐던 실적들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특히나 한계 기업들이 많은 위험을 겪었습니다. 투자 생산 설비를 늘렸거나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막 다변화하려고 했던, 그리고 금리 인상 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한계 기업들은 다 도태되거나 나가리가 아닌데 도태되거나 이렇게 뭐 인수합병 되거나 파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약품이 실제 지금 남아있는 거는 진짜 살아남은 기업들이에요. 살아남은 기업들.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24년의 바이오입니다. 당뇨, 뭐 고지혈증 치료제, 체중 어떤 새로운 혁신적인 바이오 제약 그 파이프라인이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제약사들의 파이프라인들은 자꾸 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도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한국 바이오 시장 이익이 낮아지는 국면이기는 한데 반등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주가가 낮아져 있다, 그러면서 반등하는 국면이다.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고, 그리고 이 중립 이상의 기류가 형성된 이익 수정 비율, 바이오 시장의 이익이 낮아졌지만 반등할 수 있는 요 살짝 머리를 들고 있는 이것이 그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근거입니다. 저는 어차피 심리적으로 어떤 확신은 있지만 이런 것들을 또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저평가된 바이오의 23년은 바이오 헬스케어, 특히나 바이오텍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바이오랑 테크놀로지, 그래서 리스타트의 원년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실 제가 앞서 방송했던 것처럼 이미 있습니다. 제가 이거 12월 19일 날 했네요. 근데 70만 원이던 주가가 안 가져왔네. 지금 77만 원입니다. 이거 이제 근데 아직도 저는 늦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이미 방송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도권이라고 치면 바로 나와요. 근데 살짝만 다시 언급을 드리면, 실적이 좋아지는 거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결국에는 이제 미국처럼 바뀐다라는 겁니다. 주주 환원 정책. 25년부터 이제 3년간 잉여 현금 흐름의 10%를 주주한테 주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주식을 사서 이재용만 배불리 먹는 게 아니라 주주들도 같이 먹자. 그래서 주가에 관심을 좀 가져줘라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미국처럼 바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CMO와 CDMO를 같이 보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CMO는 이제 결국 위탁 생산 업체 규모로 보면 세계 1위인데 CMO에서 한 단계 더 앞서 나가서 디벨롭먼트까지, 신약 개발까지 같이 참여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혹시 더 궁금하신 분은 제 지난 방송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기본적으로 1월 초마다 펀더멘털이 개선되는 부분이 바로 이 JP 모건에서 주최하는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뭐 사실 대단한 건 없고, 이렇게 세션 강의하는 이런 홍보 효과가 있고, 그리고 앞에 부스들이 쭉 있거든요. 부스들 앞에서 자기 약들을 홍보하는 건데, 뭐 크게 뭐 엄청난 이슈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 있는 사람들의 조금 더 주목을 끌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용들도 제가 정리해드렸었고요.
주가가 많이 빠졌던 부분에 제가 집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었다. 그리고 공장 가동이 보통은 공장 가동하는 것이 이 매도 신호거든요. 특히나 뭐 우리나라 뭐잘 된다고 했을 때 공장 가동 막 했다가 망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부터 더 큰 폭발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가이던스. 글로벌 이 CMO와 CDMO를 하는 제약사들 내놓으라는 회사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24년에 오를 것이다 라고 가이던스가 더 오른, 그러니까 매출 가이던스가 매출 성장 전망치가 오르는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ADC 뒤에 또 셀트리온 때문에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표적 항암제, 이제 기적의 항암제라고 불리는 이제 그런 후보 물질입니다.